이제 4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3강에서는 어떠한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컨벤셔널 패키지에서도 이제 와이어 본딩과 그리고 이제 플립칩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인출이 플립칩이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이런 플립칩이라는 것은 인터포저를 갖고 있고, 그런 인터포저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다단으로 적층이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4강에서는 저희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즉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된 형태의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가 각각이 서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어떠한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의 차이가 무엇이며, 생산성 에 있어서 컨벤셔널 패키지가 전통적 방식이 왜 아직까지도 더 선호되고 있고, 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제 조금 더 제조에서 혹은 생산성에서 이제 좀 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컨벤셔널 패키지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 그리고 이제 플립칩이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였고,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제품에 주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메모리 제품에 이제 활용을 하는 이유는 다단 적층에 이제 유리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격이 낮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정기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렇다면 플립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출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로 비메모리 제품, 좀 더 이제 빠른 연산이 필요한 제품들에 사용이 되고, 와이어 본딩 대비 이제 빠른 전기 인출, 그리고 하지만 이제 가격이 단가가 좀 높고 정기적 성능은 이제 또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본다면, 와이어 본딩은 전기를 위쪽으로 인출, 그리고 플립칩은 아래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은 메모리 제품에 주로 활용이 된다. 어떠한 낸드, D램, 플래시 등에 활용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제품, 주로 AP나 CPU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3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의 변화와 진화 과정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다단적층에 이제 유리하게 경박 단소해졌다. 그래서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V자 형태로 적층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와이어 본딩 패키지는 발전을 해왔고요.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아랫 방향으로 이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저희가 바로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인터포저라고 하는 이제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포저를 활용을 함으로써 다단의 형태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정기적 인출이 이제 되게끔, 이제 플립칩에서도 다단 적층이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 대비 더더욱더 이제 진화된 최근에 많은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진 어드밴스드 패키지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특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한다면은 진화된 패키징 방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것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정기적 배선, 정기적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Through Silicon via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SV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SV는 이제 그림을 밑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칩 내부에 직접 관통하는 이제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칩 내부를 정기적으로 바로 관통시켜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빠른 정기적 장점 및 이제 다단 구조에도 적층에도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TSV의 구조를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칩 내부에 정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금 방식이죠. 그래서 칩 안에 이제 존재하는 어떠한 연산 회로들이 정기적으로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제 밑으로 인출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고, 이 TSV의 또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코어 다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버퍼 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T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을 쌓습니다. 그래서 뭐 4층이든 4층이든 8층이든 뭐 2층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쌓게 되는데, 맨 밑에 존재하는 이제 어떠한 칩이 버퍼 다이라고 하고, 이런 버퍼 다이가 서브스트레이트, 저희가 이제 앞에서 컨벤셔널 패키지를 살펴보았을 때는 주로 PCB를 이제 활용을 했었죠. 이러한 PCB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버퍼 다이에다가 직접 밖으로 전기를 인출하는 솔더볼을 이제 붙여줌으로써 PCB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WLP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TSV 기술과 마찬가지로 PCB substrate, 즉 PCB 기판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이에 이제 정기적 배선을 만들어 버리는 기술로 다단 적층에도 이제 장점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웨이퍼 레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다면은 컨벤셔널 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PCB가 존재하기 때문에 PCB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PCB에다가 칩을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웨이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바로바로 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PCB를 또 사서 써야 하는 그러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떠한 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뭐 TSV 같은 경우에는 버퍼 다이가 그 PCB의 서브스트레이트를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웨이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L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즉 재분배를 해주는 그런 레이어가, 재배선 레이어가 이제 존재하고요. 이런 재배선 레이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칩의 패턴면이 플랩칩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고 하였을 때 이 재배선 레이어가 PCB를 대체하기 때문에 PCB 안에는 이제 뭐 어떠한 구리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기적 어떠한 뭐 신호가 발생을 한다면 이 RDL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정기적 배선을 따라서 밖으로 이제 인출이 된다. 그러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RDL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PCB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그리고 공정도 이제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를 활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직접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 이러한 부분 등에 분명히 이점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뭐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훨씬 더 플립칩보다도 이제 더 빠르게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자체 단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여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수율이 향상이 된다면은 PCB를 쓰지 않고도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성과 그리고 단가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분명히 훨씬 더 유리한 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고 저희가 패키지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레벨의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패키지의 제조 공정에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어떠한 이제 PCB 단위의 공정과 그리고 제가 그 웨이퍼
단위의 이제 공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실제로 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웨이퍼 단위에서의 공정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SI 패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웨이퍼이고요. 이 웨이퍼가 컨벤셔널 패키지,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컨벤셔널 패키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웨이퍼를 자르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낱개의 칩으로 다이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어떠한 PCB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이러한 칩들을 올려놓고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은 어떠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격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CB 단위에서 이제 진행하는 공정이 컨벤셔널 패키징이고, 어드밴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HBM도 마찬가지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패턴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웨이퍼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고 여기 위에다가 어떠한 뭐 패턴을 하고 위에다 뭐 쌓아 올리고 패키징을 만들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라주는 방식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잘라서 그거를 또 하나하나 다 이제 어떠한 PCB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다시 패키지 상태에서 절단을 해주는 그러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PCB 단위로 이제 공정을 하는 것이 난이도 면에서는 이제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유리해서 컨벤셔널 패키지들은 이제 PCB 단위의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 미래는 이러한 이제 PCB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웨이퍼 레벨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했던 재배선 RDL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버퍼 다이를 이제 활용을 해서 걔네들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미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 실리콘 비양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금 더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 TSP 기술 같은 경우에는 스루 실리콘 비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실리콘 칩, SI 칩을 그대로 관통한다. through 실리콘. 그대로 관통해서 여기 존재하는 패턴면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해 있고, 패턴면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플랩칩 패키지, 즉 컨벤셔널 패키지 중에서 플랩칩을 살펴보았을 때 아랫면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출이 빠르죠. 전기적 인출이 빠르지만 다단으로 이제 적층을 해주었을 때는 어떠한 인터포저를 거쳐서 전기적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지보다 이제 저희가 TSP 기술을 살펴본다면은 얘네들은 밑에 이제 다이 같은 경우에도 바로 관통을 해서 이제 전기적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P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빠른 전기 인출에 있으며 서버용 메모리와 같은 이제 고성능용 메모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럼 서버용 메모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너튜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어떠한 뭐 블로그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이 방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와 같은 그러한 뭐 정말 대용량의 어떠한 매체들을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도 인터넷이 이제 서버에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자가 정말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용 메모리에는 빠른 연산 처리, 즉 반도체를 치자면은 이제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버용 메모리로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 메모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TSP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제로 이거 TSP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층을 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살펴보았을 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층, 2층, 3층, 4층을 이제 코어 다이, 즉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코어 다이라고 부르고요. 맨 밑에 다이를 이제 버퍼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버퍼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층에서 어떠한 패턴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정기적 신호를 이제 마지막에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기적 인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패턴면이 여기 존재한다고 했을 때 패턴면에 이제 관통을 하면서 어떠한 이렇게 카파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스루 실리콘 비아들이 밑으로 이제 쭉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을 연결해주는 어떠한 솔더, 범프들이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기적 어떠한 계산을 하거나 이제 연산을 하게 된다면은 각 층에서 정말 빠르게 쭉쭉쭉쭉 이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SB 연결 단자를 이제 활용한 HBM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서버용 메모리로 매우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SB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4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영어로 앞에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트레이드 오프라는 이러한 단어를 외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플립칩 그리고 와이어 본딩 이러한 패키지들이 이제 존재를 했고요. 플립칩 대비 이제 와이어 본딩이 생산성이 더 좋고 단가도 이제 더 싸고, 하지만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기적 인출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도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살펴본다면은 이 컨벤셔널 패키지에 비해서 정기적 인출이 이제 훨씬 빠르고 어떠한 웨이퍼 레벨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RDL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PCB सब스트레이트를 이제 대체함으로써 웨이퍼 단위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PCB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단점이 또 장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와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비교해보자면, 컨벤셔널 패키지는 생산성이 이제 용이하고 단가가 낮다. 물론 그 중에서도 와이어 본딩이 이제 더 생산성이 용이하고 단가가 더 낮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성능적인 측면, 말했듯이 정기적인 이러한 특성, 정기적 인출, 그리고 연산의 속도 등에서 이제 매우 향상되나 작업성과 비용적 측면이 이제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지와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더 빠르고 더 고용량, 이러한 제품들을 더 저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라든지 너튜브라든지 이러한 사이트들의 용량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더 높은 화질을 혹은 더 높은 이제 화소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 인출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추세로 패키지는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이제 또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어떠한 공정 차이가 있는지 컨벤셔널 패키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이제 넘어가서 공정들의 차이를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제 어떠한 공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강 그리고 6강, 7강까지는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이제 공정 차이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키지의 그런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형태만 봐도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제품의 차이가 이제 제품의 차이가 이제 존재하듯이 공정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어떠한 PCB 단위의 이제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웨이퍼 레벨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B 단위와 이제 웨이퍼 단위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컨벤셔널 패키지의 뭐 이제 대충 흐름을 한번 본다면은 어떠한 이제 웨이퍼를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웨이퍼를 이제 갈아낸 다음에 하나를 그 웨이퍼에서 존재하는 칩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잘라줍니다. 소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톱질이죠. 잘라준 다음에 이것들을 개별의 이제 칩 단위로 혹은 다이의 단위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PCB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어서 어떠한 우리가 패키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정기적 배선, 여기서 지금 이제 정기적 배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몰딩 공정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 패키지가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킹 공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정기적 인출을 위해서 이 PCB의 아래쪽에 어떠한 전기를 또 다른 컴퓨터로 치자면 저희가 이제 마더보드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반도체 패키지들이 이제 마더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다양한 패키지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제 솔더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키지를 이제 다시 잘라줍니다. 패키지를 잘라줌으로써 다시 PCB 단위에서 이제 다이의 단위로, 칩 단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사에 출하가 되는 것이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인 와이어 본딩과 그리고 이제 플립칩 패키지의 이제 제조 공정의 뭐 간단한 리뷰 혹은 프리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중에서도 뭐 TSB라고 하는 공정을 살펴본다면은 이 컨벤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웨이퍼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로들이 뭐 다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배선을 해주는 거는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이걸 통해서만 이제 정기적 배선을 해주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직접 정기적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TSB를 이제 만들려면은 뭐 실비아라는 것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루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 카파를 안쪽에 이제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카파를 만든 다음에 어떠한 캐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것을 부착을 해준 다음에 또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이제 플립칩 마운트와 이제 와이어 본딩이 아닌 TC라고 하는 thermal compression 이제 열 공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 공정을 통해서 칩들을 위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쌓아주는 공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TSB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TSB 외에 어떠한 저희가 봤던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저희가 또 살펴보았는데,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컨벤셔널 패키지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이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음 장에서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는 두
파트에 나눠서 이제 저희가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실제 패키지의 공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